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자, 우선 오늘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민쌤과 함께 꾸준히 공부해왔던 이런 학생들 공부한 내용에서 대다수 문제가 꾸려져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고 오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좋은 이런 소식들을 선생님 수강 후기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총평이고요. 어쨌든 이 시험이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고 단원별로 어떤 식으로 출제되어 있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서 짚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 뭐 고2 학생들이 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년에 내가 볼 이 과목이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걸. 그래서 공부할 목적으로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 경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최근 수능에 비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본 내용 자체만 딱 배워가지고 다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을 배우고 기출문제를 풀고 심화학습을 하고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는 그 지리부도로 정리까지 싹 다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로 밟아 올라간 이런 학생들한테는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료가 좀 더 복잡하고 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은 조금 빠듯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능 늘 출제되던 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던 수준. 그 다음 지역지리 단원 자료와 국가 지역을 연결시키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교육과정이 딱 바뀌고 나면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은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있고요.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가 있고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그리고 중남부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이 네 개의 지역 단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떠한 배웠던 정보를 주고요. 이게 어느 국가야? 아니면 이게 어느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특히 6번, 11번, 14번, 18번 모두 이런 형태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형태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좀 더 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몇 초 만에도 풀어낼 수 있는 이 경지까지 도달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시간을 세이브해가지고 다른 문제를 꼼꼼하게 푸는 데 시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형 단원의 출제가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하고 지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계지리에서는. 근데 기후 문제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열대기후와 그 다음에 온대기후는 항상 꼬박꼬박 문제에 출제됩니다. 근데 건조기후나 냉한대기후는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다른 거에 파묻혀서 그냥 살짝 끼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경향이 좀 있는 편이고, 지형이 지금 대신에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형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건조지형도 나왔고요, 빙하지형도 나왔고요, 대지형도 나왔고요, 해안지형도 나왔고요. 이거 말고 또 나올 만한 게 화산지형도 있고요, 카르스트지형도 있고요, 등등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지형 단원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 식량 자원 및 에너지 자원 문제가 다시 좀 생소한 자료의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게 근래 들어서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몇 년 동안 이게 너무 어렵게 많이 출제되었었거든요. 거의 이거 두 개에서 1등급이냐 아니냐가 갈라질 정도로 상당히 킬링 포인트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수능을 제외하고 요 앞에 있는 한두의 수능에서는요, 약간은 요게 좀 주춤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다가 다시금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 수능에서도 요 두 문제가 조금은 빠듯하고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요런 자료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어려운 자료와 함께 반드시 깊이 있게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출제 경향 속에서 출제되었다는 것은 알겠고, 자, 문제별로 어떤 단원에서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요즘에 들어서 세계화와 지역화 그리고 지리정보 요 부분에서 묶어서 한 문제 출제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지리정보
그리고 다른 내용을 살짝 섞어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를 해놨어요. 그리고 원래는요, 고지도 문제가 거의 빠짐없이 대부분 다 출제되었거든요. 이때까지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 정도만 안 출제되었고 나머지 다 출제되었던 이런 주제였는데 요즘에 들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돌아가면서 나오는 출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안 나왔다가 한 번 나왔다가 또 한 번 안 나왔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 지역 구분은 어차피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세 개의 기후 지역에서는요, 이 기후 원리를 주로 배우게 됐었는데, 이 기후 원리가 나왔을 때가 있고요, 나오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6월에는 나왔고요, 또 9월에는 이게 또 뭐 별도로 막 이렇게 따로 나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여기서도 출제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이것도 간간히 돌아가면서 나온다. 그 다음, 열대 기후 환경, 요 열대 지역에서 기후로서 또 나왔고, 온대 지역에서 또 기후로서 또 나왔고, 요거 두 개는 정말 여태까지 거의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후, 다른 것들은 버리더라도 얘네는 절대 버릴 수 없어. 요 개념입니다. 그 다음 건조, 냉한대 기후,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형.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건조 기후도 배우죠, 냉한대 기후도 배우죠, 건조 지형도 배우죠, 빙하 지형도 배웁니다. 네 가지의 큰 굵직굵직한 주제들로 되어 있어요. 그것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두 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조 지형과 빙하 지형, 요게 각각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지형의 이 비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단원을 특히나 잘 대비를 해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가지 내용에서 문제가 돌아가면서 거의 두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대지형도 빠짐없이 한 문제는 꼭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대지형. 그 다음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요, 화산 지형,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 그 다음에 해안 지형, 자, 요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카르스트 지형이 근래 들어서 자주 출제되는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또 방향을 틀어가지고 해안 지형이 문제에 딱 출제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 중에서 또 돌아가면서 한두 문제씩은 꼭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요 부분에서는요, 단 한 번도 요거를 어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단원에서 한 문제씩은 반드시 꼭꼭꼭 들어가는데, 자, 그 중에서도 종교는 자료 위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구는요, 보통 그래프 분석 위주로 나오게 돼요. 그래프 분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시화 이런 것도 보통은 그래프 분석 위주로 많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쉽게 답을 찍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꽤 있는 반면에 요런 데서 최대한 시간을 쏟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또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근데 이 자료가 얘네들에 비해서는 꽤나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뒤에 이제 지역 단원으로 가볼게요. 자, 몬순 아시아 쪽에서는요, 이게 뭐 돌아가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여기 있는 산업 구조가 이번에는 출제가 되었고요. 보통 한두 문제씩은 꼭 그 대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를 보니까요,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사실 뭐 요렇게 구분하긴 했지만 약간 종합형의 문제로서 나왔어요. 뭐 이런 나라는 어디인가 라고 해서 딱 고르는 이런 문제였었거든요. 좀 종합형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좀 굉장히 쉬운 편의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이런 문제가 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화는 어차피 환경 문제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서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럽 쪽에서는요, 공업 부분은 이번에는 나오진 않았고 도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도시 구조를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 통합과 분리에서는요, 이 지역의 지역 갈등이 있죠. 사실 지역 갈등 부분은요, 여기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선 여기는 빠졌고 이쪽에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요즘에
되게 시험 문제에서 핫하게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야. 사실 학생들이 제일 관심도가 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잘 모르고 가장 좀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2문제 정도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역 분쟁이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자원 부분에서 또 한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자원 부분에서 꼬박꼬박 자료와 함께 문제에 잘 출제되고 있는 편이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경제의 세계와 경제 블록은요 2014학년도 그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지금 수능과 모의평가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출제가 안 됐고 환경 문제는요 대부분의 시험에서 빠짐없이 나옵니다. 사실 나오면 상식 수준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 단원 자체가 굉장히 시사적이고 중요한 이런 단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태까지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는 문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원 배분이 되어 있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단원 배분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경향 속에서 출제된 수능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사실 아주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씩 어려웠던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수능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적정선인 난이도였던 이런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 요 다음에 해설편이 있거든요. 그거를 선생님과 함께 들으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해설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